한국은 중국 속국 아닌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 태국한테 인종차별을 할 수 있지? 태국에서 당장 떠나라. 우리들은 이제 한국 여행도 안 갈 거고 한국 제품 따위 쓰지 않을 거다. 여기 태국인들 몇백 명이 방콕 거리에 나와 노코리아를 외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던 한국과 태국의 이슈로 인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태국 총리까지 이제는 한국에 망언을 하며 관계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에 태국 현지에 살고 있고 방콕 시내에서 내노라 하는 수십 개의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한 영국인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톰 파커예요. 정말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게 태국 방콕에서 시작됐어요. 벌써 이곳을 제 집으로 삼은 지 10년이 됐네요. 믿기 힘들죠? 영국 사람인 제가 동남아시아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방콕이라는 곳이 그래요. 한번 빠져들면 절대 놓아주질 않아요. 이제 제 삶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길거리를 걸으면 온갖 환상적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곳이요. 제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저 태국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5군데나 있죠. 그냥 평범한 식당이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태국의 작은 천국을 선사하는 곳이거든요. 제 식당들은 항상 북적거려요.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웍에서 음식이 지글거리는 소리, 손님들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로 가득 차요. 그야말로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하는 교향곡 같아요. 그리고요, 전 그 모든 순간을 정말 사랑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바로 한국 관광객들이에요. 이분들이 제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무리로 찾아와서 매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태국 음식을 열심히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 대학생들 한 무리가 제 식당에 온 적이 있었어요. 메뉴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보고 싶다면서 아주 신나 보였어요. 그 중에 민지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태국에 처음 왔다면서 토마얌 수프를 맛보고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한국 손님들이 더 편하게 느끼도록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국어 메뉴도 준비해놓고 환영 인사도 한국어로 적어놨고요. 직원들도 몇 마디 한국어를 배웠어요. 결국 손님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단지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생겼어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나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모습 태국 음식만큼 맵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경험하려는 그 열정까지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방콕 상인협회의 대표라 회의 때마다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분들 참 예의 바르고 돈도 잘 쓰고 우리 문화를 정말 존중해줘요.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한국 관광객 덕분에 방콕의 관광산업이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삶이 참 좋았어요. 식당도 잘 되고 있었고 방콕 거리는 한국 관광객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했고 마치 꿈꾸는 것 같았죠. 저는 이 활기찬 도시에서 음식을 통해 문화를 연결하며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였다는 거죠. 어느 날 점심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의 한 유명 SNS 스타가 한국 공항에서 겪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여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는 늘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 사건이 제 세상을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알던 문화적 이해와 국제적인 우정이 모두 시험대에 오를 일이었죠. 근데 이건 다음 이야기에 나올 내용이에요. 그때 휴대폰을 손에 들고 뉴스를 읽으면서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왠지 이게 단순한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몰랐죠. 이게 제가 사랑하는 이다문화 도시에서 제 신념과 사업, 그리고 제 역할을 모두 뒤흔들 큰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근데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커브볼이 날아오죠. 그리고 이 커브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와라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 공항에서 그녀가 겪은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한국 관광객 전체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 옆 가게 주인인 피차이였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피차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한국 금지 운동 때문에 내 가게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한국 손님들이 거의 절반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텅 비어 있다니까.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나도 비슷한 상황이야.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했잖아, 그렇지 않아? 피차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맞아, 와라의 일은 정말 안타까웠지.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한국인을 내쫓는 게 옳은 걸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피차이의 걱정은 제 마음속 불안과 똑같았거든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시작된 일인데. 피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쉽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망하고 말 거야.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손님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그들이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 노력하던 모습들. 피차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이 일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해. 피차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죠. 결국 우리는 상인협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사라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힘들었어, 사라.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사라는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한국 금지 운동 때문이요?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어.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돼. 사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아빠, 실수를 인정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아빠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으라고요. 저는 딸의 말에 놀랐어요. 제 딸이 이렇게 현명해졌다니 자랑스러웠죠. 내 말이 맞아, 사라,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그리고 내일 그 일을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희망을 안고 말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회의실 뒤편에 서서 앞 의자를 꽉 잡고 있었어요. 상인협회 회의는 한창 진행 중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남한공항에서 와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순 없죠. 앞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한 번의 사건일 뿐이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제 친구 솜차이가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솜차이는 늘 강력한 연설가였는데 오늘 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료 상인들, 솜차이가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어요. 우리는 와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들었어요. 그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음식이나 물도 없이 몇 시간 동안 혼자 방치되었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여행할 때 받는 대접이 맞나요? 방 안에서 아니요.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건 와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솜차이가 계속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대우를 받았나요? 얼마나 많은 태국 형제자매들이 한국 공항에서 굴욕을 당했을까요? 목이 메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널리 퍼진 문제인 줄 몰랐거든요.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왔어요. 솜차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으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이 뭐죠? 우리 사람들을 2등 시민 취급하는 거예요. 방 안은 분노에 찬 외침으로 뒤덮였어요. 점점 커져가는 에너지가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예요. 솜차이가 선언했어요. 더 이상 밀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맞설 때예요. 한국을 금지합시다.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저도 그 감정에 휩쓸리면서 가슴이 분노와 흥분으로 쿵쾅거렸어요. 토마스. 솜차이가 저를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 중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 주인이잖아요. 당신도 동참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들의 기대가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의에 차고 자부심으로 가득한 얼굴들을 보니 그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우리 해봅시다. 한국을 금지해요. 뒤이은 환호성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어요. 사람들이 저를 토닥이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이 나라를 위해 나서서 싸우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한국어 메뉴와 표지판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게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관광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자부심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제 의구심을 떨쳐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우리는 태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운동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곧 방콕 곳곳에서 한국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객을 위한 패키지 상품 판매를 중단했어요. 일부 호텔에서는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 불공정한 대우에 맞서 싸우고 있었죠. 태국 관광 당국에서도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점점 더 한산해졌어요. 한국 손님을 주로 상대했던 가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곧 중국 관광객들이 이 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누군가 말했어요. 그들이 빈자리를 채울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예전에 웃음 가득했던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빈 테이블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정말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으면서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뭘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끝나야요? 알지 못했어요. 진짜 어려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가 내린 결정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금지 운동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가게와 식당에서 모든 한국어 간판과 메뉴를 치워버렸고 그런 저희 모습이 뭔가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관광청에서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을 중국 관광객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잘 굴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오긴 왔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요. 정말 많았죠. 제 식당 밖에서 서서 무리지어 지나가는 그들을 보며 이제 우리 가게도 장사가 잘 되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가 익숙했던 한국 관광객들과 많이 달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큰 차이들이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그랜드 팰리스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태국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데 걷다가 제 입이 턱 벌어질 만한 광경을 봤어요. 한 중국 가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있었는데 믿을 수 없게도 그 아이가 차크리 마하 프라사트 홀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은 우리 문화와 왕실을 상징하는 신성한 장소인데 그 가족은 아이가 그곳을 화장실처럼 쓰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지?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도 분노가 보였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큰 소리로 저런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나이 드신 할머니는 거의 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언제나 태국어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존경심을 보여줬고 항상 자기가 사용한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갔어요. 갑자기 속이 울컥하고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단지 공항에서 와라와 있었던 불행한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던 사람들을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풍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머릿속엔 생각이 가득했어요. 한국 금지 운동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겪었던 모든 변화를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관광객은 더 많아졌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우리 아름다운 도시는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가게 주인들로부터도 무례한 행동이나 고객들과의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우리가 원했던 건 절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국어 간판이 있던 빈자리를 봤어요. 처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화에 휘둘렸고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거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무겁게 몸을 내렸어요. 딸 사라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랜드 팰리스에서 봤던 일을 말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사라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제 팔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 금지 운동이 잘못된 거였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평화롭고 존중받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혼란과 무례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라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만든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의 예전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동시에 이 사태를 해결할 결심도 했어요. 내일이면 다른 상인들과 회의를 소집할 거예요. 이제 한국 금지 운동을 끝내고 우리가 불태웠던 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요. 그래도 그날 밤 잠이 들면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가 실수한 건 맞지만 우리는 이걸 고칠 수 있었어요. 고쳐야만 했죠.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날 저녁 저는 발걸음이 무겁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도 무거웠지만 머리는 더 무거웠죠. 그랜드 팰리스에서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스민 쌀 향기가 코를 스쳤지만 그마저도 제 기분을 풀어주진 못했어요. 딸인 사라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힘든 하루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라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팟타이 한 접시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포크를 들었지만 먹진 않았어요. 전에 말한 그 중국인 가족 기억해? 그랜드 팰리스에서 만났던 가족 말이야.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를 찌푸렸어요. 아이를 막 그랬던 그 사람들요?
맞아,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야. 한국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새로 오는 관광객들은 뭔가 다르단 말이야. 사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사실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이 한국 금지 운동 너무 지나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야? 사라는 말을 신중히 골라가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문화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을 하나의 나쁜 일 때문에 외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문제들만 생기고 있어요. 저는 약간의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와라가 공항에서 그렇게 끔찍한 대접을 받았잖아. 뭔가는 해야 했어.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인정했어요. 알아요, 아빠. 와라가 당한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한나라와의 관계를 망칠 만큼 그럴 가치가 있었나요? 그녀의 말이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저를 깨우게 했어요. 몇 주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되짚어보게 됐죠. 사라는 계속해서 부드럽지만 끈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갔던 그 한국 식당 기억나요? 아빠 정말 좋아했잖아요. 한국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 올 때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때 얘기했었죠. 그 순간 한국 관광객들이 서툰 태국어로 인사하고 우리 관습을 존중하며 행동했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항상 스스로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줬었죠. 그리고 김 여사님 기억해요? 사라가 덧붙였어요. 그분은 매주 아빠 식당에 오셨잖아요. 심지어 송크란 때 아빠한테 그 예쁜 꽃병도 선물해 주셨죠. 저는 선반 위에 놓인 파란색과 하얀색 무늬의 꽃병을 슬쩍 보았어요. 그 꽃병은 우리가 쌓았던 우정의 조용한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내 말이 맞다. 저는 한숨을 쉬며 실수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화에 휩싸여서 좋은 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 사라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빠. 아빠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빠 말을 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보이콧을 끝내야 해.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야겠어. 이게 내가 알던 아빠죠.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해하는 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저녁 내내 어떻게 일을 바로잡을지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식탁을 치우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금지 운동에 동참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사라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 너 언제 이렇게 현명해졌어?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물었어요.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한테 배웠죠. 가끔 아빠도 상기시켜드려야 하지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생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잃어버린 조화를 되찾기 위한 기회였죠. 결국 저는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언어가 뒤섞인 활기찬 거리, 함께 웃고 밥을 나누며 문화가 교류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꿈속에서 저는 오해보다 이해가 우선하는 미래를 보았고 한 사건이 한 나라와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이 어떤 도전이든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옷을 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나 지역 리더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중요한 교훈을 배운 아버지였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커피향이 저를 맞이했어요. 사라는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준비됐어요, 아빠. 그녀가 커피잔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비됐지. 내 덕분에. 집을 나설 때 따뜻한 방콕 아침 공기가 저를 감싸주었어요.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오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딸의 지혜와 아버지의 경청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어제 있었던 일들로 가득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느껴졌죠.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사라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딸이 맞았어요. 우리는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었고 우리의 문화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람들까지 밀어내버렸어요. 그저 하나의 오해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상인협회 다른 멤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긴급회의가 필요해요. 오늘 오전 10시에 모입시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 회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상인들이 와 있었어요. 작은 상점 위층에 있는 회의실이었는데 방 안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방 앞쪽에 섰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눈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제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어요. 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한국 금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특히 보이콧에 열정적이었던 솜차이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와라에게 벌어진 일에 모두 화가 났던 건 맞아요. 그건 분명 부당했고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이콧을 시작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의 환대를 소중히 여겼던 관광객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누가 왔나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죠. 새로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우리 모두 봐왔으니까요.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은 어려워지고 거리는 예전만큼 평화롭지 않아요. 우리가 원했던 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솜차이도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더하며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그들을 맞이하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방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젊은 상인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말들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관광청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하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해야 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자세를 바로잡았고 눈빛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반짝였어요. 우리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의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논의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관광청과 협력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었고 태국의 최고의 환대를 선보이면서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처음엔 일이 더디게 진행됐어요. 한국 관광객들도 당연히 망설였죠. 하지만 서서히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보이콧이 끝난 후 제 가게에 처음으로 들어선 한국 관광객들을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이 정말 환영받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한국어로 말했어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리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보람 있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거리에는 새로운 조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도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화와 상처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게 하는 건 쉽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요. 진정한 발전은 이해에서 오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벽 대신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는 걸요.
방콕의 거리에서 다시 한국인과 태국인이 어우러져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우정이 생겨났죠.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우정이요. 한국 금지 운동은 끝났지만 그 자리를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대신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배운 교훈을 잊지 않는 한 우리 사이의 미래는 분명 밝을 거라고 확신했어요.